이 사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 세대의 메신저들이 안 나오거나 나와도 부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상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솔루션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구조적인 어떤 보호받는다는 느낌의 어떤 재정적 보호든 법리적인 보호든 뭐 교리적인 보호든 이런 이 연합체나 조직이나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 내는 게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목소리 메신저가 많아져야 된다. 이 솔루션의 두 번째는 메신저가 많아져서 서로 이 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담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현을.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틀 전에 찍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기도하겠다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래가지고 저도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 다음 주 중에 칼럼을 쓰겠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글을 쓰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이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 상황상 제가 원래 이렇게 여러분 짧은 영상 하나 찍어도, 제가 편하게 말을 할게요. 짧은 영상 하나를 찍어도 예를 들어서 편집을 만약에 2시간 반 정도, 뭐 2시간 정도 올리고 나서 또 이것저것 뭐 고정 댓글 달고 이러면 2시간 반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공부해야 될, 그리고 수업을 들어야 될 어떤 지금 또 공부하는 게 있잖아요. 법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피드백을 또 정리하면은 한 3시간? 뭐 3시간 이상이 또 소요가 됩니다. 소모가 돼요. 그래서 저도 참 뭐랄까 그런 것들을 그냥 감수하고, 왜냐면 너무 중요한 어떤 일이니까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 이슈를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일단 예를 드릴게요. 제가 너무 제 얘기를 안 해서 감을 못 잡으실 수 있어서, 수, 목, 금 일단 강연이 있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에 또 지방을 갑니다. 그러면 뭐 강연만 하면 땡이냐? 일단 제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일주일에 5개씩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각 과목당 전공 서적이 있고, 그 전공 서적을 먼저 읽고 강연 듣고 또 복습해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제 자체적인 멘토링이나 뭐 강연에서 PPT를 준비해 달라고 하거나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유튜버 하는데, 그런 활동을 제가 전면적으로 꾸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뭐 써드린다고는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바로 카메라 켜고 일단 오전에 찍고 이거 빨리 올리고 이제 제 할 일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저리 말을 했잖아요. 초반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찍는다. 이것도 하나의 의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제일 크게 생각했던 의미 중에 하나는 지금 이런 식이면 다음 세대의 리더가 안 나옵니다. 리더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다음 세대의 메신저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도 뭔가 피상적인 두려움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지금 또 보시면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적인 PC주의적인 이런 내용들이 더 거세게 지금 몰아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인 차원에서 한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 지금 저렇게 되셨다. 본인은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더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주된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교계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어떤 다음 세대 메신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올 때 활동을 할 때 뭐 법리적인 차원이나 물질적인 차원이나 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심리적인 차원은 이제 본인 영성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일단 구조적으로는 바뀌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교단 차원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께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 구독자니까 제 영상만 보고 책임사자 이래도
현실에 나가면은 저 그렇게 많이 몰라요. 또 실제로 기독교계를 움직이시는 거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목사님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총회나 뭐 노회 차원이나 이 뭐랄까 민주적인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계 차원에서 빨리빨리 움직여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탓하실 게 아닌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자체는 천주교는 직선적이고 조직이 딱 뭉쳐 있고 교황 무오류설 이래가지고 이 명령을 하달받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라 보이고 장점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서로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과 일대일 만나고 이런 이 교리적인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양하고 합치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그런 관련된 뭐 기구나 조직을 만들고 이게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맞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더 안전하고 성경적이라고 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얘기가 너무 세긴 했는데 그래서 구조적인 차원은 말씀을 제가 뭐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외부적 차원에서 한 명의 이 뭐랄까 청장년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에 대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단을 기독교계에서 이제 뭐 교단적으로나 뭐나 재단을 만드셔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면 가장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이 법리적인 차원입니다. 한국은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고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내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제가 익명으로 활동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익명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 현실적으로 나가 보면은 제가 익명 활동을 하는 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벌어지고 있는 일 자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딱 나왔을 때 청년들이 나오기가 힘들고 메신저가 나오기가 힘들고 나와도 빨리 부러지거나 빨리 스스로 포기하거나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런 청년 스피커나 이런 애들이 나올 때 법리적인 차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단체나 또 가장 큰 게 뭐냐면 물질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보시고 그냥 생계 활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지만 한국은 특히 기부 문화나 이런 뭐랄까 토대 자체가 약하단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벤샤피로도 굉장히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미국이란 나라는 일단은 구조적인 토대 자체가 기독교가 이제 공적인 어떤 토대가 되기 때문에 또 기부 문화도 기부 문화고 그래서 사업적인 걸 하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한국은 뭐죠? 후원 계좌를 열거나 이러면은 뭐 코인팔이 뭐랄까요?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왜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2년 전부터, 공개적인 어떤 후원 계좌를 저희는 닫았어요. 2년 됐나?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수익 창출을 하면서 이제 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다 말하려고 찍는 영상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런 구조적인 차원이 힘들 겁니다. 힘들 건데, 그래서 뭐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 뭐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사자그라운드는 영리 목적의 사업체로서 독서 멘토링이 메인입니다. 이런 유튜버 활동 있잖아요. 이거는 저도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당장이라도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솔루션은 제가 생각하는 건 메신저가 많아져야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뭐 사명감이 있거나 내가 진짜 목소리를 내야겠구나 뭐 이런 사명감, 그리고 내가 이런 거에 올인 하더라도 이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수익이 탄탄하거나,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일단 많이 벌어서 내가 요게 이제 올인을 해도 시간적인 투자를 해도 되거나 뭐 이런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떤 토대가 되거나, 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한두 명이 외치니까 표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말하고 저기도 말하고 저기도 말하고 이러면 다양하게 이게 하나의 담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설교할 때 그냥 교회 설교 영상 올리고 이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준비, 경제적 준비나 사명적인 어떤 차원이나 준비가 되신 분들은 꼭 저처럼 얼굴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아이디 만들어서 글을 쓸 수가 있고, 또 유튜브에서 어떤 뭐랄까 요즘은 그 AI 어떤 서비스가 있어서 내가 원고를 쓰면은 이걸 AI가 해줄 수도 있기도 해요. 아니면은 뭐 목소리만 나와도 되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장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무슨 말이냐?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조회수가 1이든 10이든 그런 뭐랄까 그런 차원에서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이 사태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 세대의 메신저들이 안 나오거나 나와도 부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상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솔루션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구조적인 어떤 보호받는다는 느낌의 어떤 재정적 보호든 법리적인 보호든 뭐 교리적인 보호든 이런 이 연합체나 조직이나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 내는 게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목소리 메신저가 많아져야 된다. 이 솔루션의 두 번째는 메신저가 많아져서 서로 이 우리가 내는 목소리가 담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표현을. 꼭 네이버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안 하셔도 여러분 가정, 그리고 친구, 부모님, 뭐 남편, 자식, 그러면 여러분 말에 왜 안 들을까요? 왜 안 들을까요? 왜 꼰대 취급할까요? 물론 이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표현 방식도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긴 호흡을 갖고 다급한 마음으로 쏘아대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긴 호흡으로 길게 봐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그러면 똑같은 워딩을 계속 말하냐? 이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도 아내랑 새벽에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을 왜 찍었을까요? 한 명이라도 더 오게. 그리고 왜요? 우리 사자 그라운드의 어떤 기업체 차원에서 영리 목적 사업이 잘 돼야 제가 유튜브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하면 안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막 여러분을 탓하고 이거를 문제 삼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이 소수에서 그 다음 리더나 메신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메신저가 나와도 지금 이 판 자체가 그렇게 이 그 다음 세대 메신저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책 읽는 사자, 이 책 읽는 사자라는 애 있잖아요. 이 애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유효기간이 많이 남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지금 입원을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남일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남일 같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근데 얘기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은 부분이라서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제가 다음 주 중에 칼럼을 쓴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네요. 이것도 영상, 이것도 편집하면은 저번 주에 밀린 수업이 많아요. 근데 이거 올리면은 또 두세 시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김 전 대표님을 기도해 드리는 게 가장 큰 어떤, 위로와 어떤 영적인 어떤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김 전 대표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남모른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4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하다 보니 온 건데, 고민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많고,
약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독서 멘토링도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어려워요. 어려운데 최대한 쉽게 스토리텔링 해드리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 4주 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그 준비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사자가 전체 공개 영상으로 유튜버 하는데 그거는 한 10분의 1 정도 되고 제가 나름대로 10분의 9 정도 나름대로 하는 게 굉장히 많구나 이런 걸 이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